안녕하십니까, 빵규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냐면, 좀 늦었지만 이제 작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연도에 제가 어떤 걸 할지, 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까로형 영상에서도 그렇고 연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작년 연말 정산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2번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고, 제 채널에서도 나름 저의 이런 기분들을 남기고 싶어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작년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게 바뀌고 좀 특별했던 1년인 것 같거든요. 저 사랑하는 우리 딸 도아도, 원래는 이제 작년에 태어났어야 될 예정인데 도아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나와가지고 작년부터 저희 가족 셋이서 이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경험도 했고, 웃을 일이 정말 많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돼서 구독자도 1,400, 지금 70명 정도 됐습니다. 제 작년 목표는 사실 어디 가서 말하면 수익 창출 낸다, 1,000명 넘긴다, 이게 제 목표라고 말은 했지만, 저라는 사람한테 구독자가 1,000명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있었어요, 사실. 애들이 유튜브를 할 때 옆에서 할 수 있다 응원도 해주고, 왜 잘 안 될까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고, 또 잘 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그냥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좀 있다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한 해였고, 그러면서도 제가 1,000명을 생각보다 유튜브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1,000명을 넘겼거든요. 참 믿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1,000명을 넘겼지? 이런 생각은 살짝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1,400명을 넘겨서 그 전에 제가 한 1,500명까지 넘겨볼까? 이런 속으로 나름 목표치를 상향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근접치까지 이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해보자면, 작년에 어쨌든 육아를 하게 됐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럼 제가 풀코스도 나가보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스웨덴 서울 사람들이랑 같이 야외에도 워크숍도 갔다 왔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게 저한테 바뀌고 경험하게 된 한 해였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번 연도도 작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될지 모르고 살아온 삶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약간 저의 인생이 바뀌어서 좀 더 이런 삶을 어떻게 유지해 볼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신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좀 말하기 전에, 작년 마무리 겸 제가 러닝템 잘 산 거 3개 뽑고,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좀 의미 있는 영상 3개, 그리고 추가로 좀 아쉬웠던 영상 3개 이렇게 한번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좀 한번 뽑아보자면, 러닝템 중에 제일 잘 산 거 3개를 뽑아보려면, 오늘 제가 영하 12도, 체감온도 20도에서 달리기 10km를 뛰었거든요. 역시 내가 이거는 잘 샀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3개를 뽑아봤으면, 3등 같은 경우는 이 나이키 줌플라이입니다. 제가 풀코스 때도 신고 뛰었던 신발이고요.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진짜 많이 내려가서 정가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따로 리뷰한 영상도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도 좋은 신발이라고 느꼈는데 겨울이 되니까 오히려 더 진가를 발휘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메타스피드를 사서 리뷰는 아직 안 찍었고, 그 사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놨는데 오늘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놓고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신었어요.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날씨가 너무 낮다 보니까 발이 시려울 것 같아서 안 신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목 부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줌플라이 같은 경우는 적절한 반발력이랑 쿠셔닝으로 발목에도 그렇게 큰 무리를 주지 않는 것 같고, 모든 러닝화는 여기가 메쉬로 되어 있어서 너무 추운데, 요거는 이제 이런 가피, 비닐 가피가 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따뜻하다. 발이 그렇게 시렵지가 않다. 원래는 이제 테이핑을 많이 해서 신으시거든요, 앞코에다가. 이거는 그런 걸 안 해도 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겨울에 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보다도 이제 보온성 때문에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길게 뛰거나 빨리 뛴다 이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다른 신발을 용도에 맞춰서 신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데카트론 카보나 아니면 요거를 신고 있다. 두 번째, 2위를 이제 뽑아보면,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 방한용품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3,000원짜리 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 사고 나서 쿠팡을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건데,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7,900원짜리 바라클라바입니다. 보면 이게 러닝 선글라스를 꽂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거기다가 요 앞에 입 막는 게 2겹이에요. 이렇게 메쉬로 된 게 1겹이 있고, 진짜 기모 바라클라바 해서 이게 2겹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고 3번 정도 달려봤는데, 이것만 쓰고 뛰면 호흡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아서 끝까지 쓰고 뛰었습니다. 근데 이 1겹이 생각보다 보온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머리는 뒤집어 쓰고
목 딱 감싸주면서 얼굴을 요걸로 하고 했더니 얼굴이 많이 따갑지가 않았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너무 적당하고 7,900원이면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장인어른도 선물해드렸어요. 이게 2위.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제가 여기 띄워드리던 좀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를 뽑자면 데카트론 손모아 장갑입니다. 이거를 1위로 뽑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터치가 너무 잘 돼요. 터치가 너무 잘 돼서 핸드폰을 이거 끼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가 않아서 잘 빼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어지는 건데 다른 러닝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닝할 때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제가 평소에 출퇴근할 때 이거를 쓰고 다녀요. 야외에서 요즘에 너무 핸드폰한테 손이 시려워서 제가 웹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스크롤하고 이런 점에서 어플 터치하고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 내내 씁니다. 일주일 내내 쓰고 목요일에 러닝하면 세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면서 그냥 매일 쓰고 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냥 건조기에다가 막 돌리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건조기에다 그냥 막 돌리고 하는데 크게 뭐 변형 없고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작년에 샀던 러닝템 베스트 3를 뽑아보자면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싼 카보나 뭐 선글라스 이런 거 있지만 가격 같은 거나 제 활용도 손이 많이 가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제가 좋아하는 영상 3개를 뽑자면 이거는 순위는 따로 안 정하고 그냥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 풀코스 영상입니다. 풀코스 영상 조회수도 상당히 잘 나왔고 거기다가 제가 인생 살면서 사실 마라톤을 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마라톤을 뛰었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 동아 마라톤 영상 동아래 제마 영상 그게 저한테 일단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3가지 안에 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를 하나 뽑자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뽑아보자면 데카트론 시리즈예요. 이건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시리즈여서 약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 제가 싱글렛이랑 반바지 리뷰로 데카트론 영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나와서 주절되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많이 넘어줬다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많이 넘어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뜻깊었고 그 이후에도 데카트론 영상들이 많이 잘 됐어요. 실제로 카보나도 선물을 받고 뛰어봤었고 앞으로도 제작을 할 뭐 예정이나 뭐 생각 같은 게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아이템에서도 1등으로 뽑았던 이 데카트론 이 브랜드의 영상을 제가 뜻깊었던 영상 3개 중에 한 가지로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가 남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2개는 순위가 뭐 없지만 크게 1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제 첫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도아와 함께 석가탄신인 날 촬영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과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카페도 가고 뭐 이런 돌아다니는 그냥 브이로그였는데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다. 원래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가끔씩 저는 도아 영상 같은 거는 아내랑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도아 저때 귀여웠다, 어렸다, 지금도 예쁜데 저때도 예뻤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정말 추억이다. 그런 점에서 진짜 우리 사랑하는 도아 영상을 처음으로 남겼던 그 쪽쪽이 없는 하루 그 제목이거든요. 그 영상이 저한테는 베스트 1위다. 작년 영상 중에. 그런 식으로 제가 3가지를 뽑아봤고 그리고 약간 이건 좀 번외인데 제 영상 말고 제가 좀 좋아하는 영상이나 좀 뜻깊었던 영상 하나 뽑자면은 모띠 형님 채널에 있는 저희 그 스웨덴 서울 워크아웃 샵이라고 워크샵 갔던 영상 베트남 편 1, 2편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원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형들이 촬영을 하면 원래는 숨기 바빴어요. 막 안 나오고 싶고 막 그런 의지가 좀 셌는데 베트남에서 어쨌든 3박 4일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촬영이 됐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들어진 걸 제가 결과물을 보다 보니까 사실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게 크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 젊은 날을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게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도화를 그러면 남기면 이런 기분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제 영상 말고 그냥 남의 영상을 뽑아보자면 모띠 형 영상에 올라온 우리 스웨덴 서울과 함께 갔던 워크숍 영상이 번외로 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애정하는 3가지를 뽑았고 싫어하는 3가지는 사실 없어서 그냥 아쉬웠던 영상 저한테 아쉬웠던 영상 3가지를 한번 더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쉬웠던 영상 3가지를 한번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아내랑 군산에 다녀온 영상이 있어요. 제가 전라도 여행기라서 1편, 2편을 올렸거든요. 1편이 군산, 2편이 전주인데 2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맛집 컨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브이로그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맛집 컨셉으로 썸네일을 잡아서 영상이 좀 잘 나온 것 같고 그 전편이 이제 군산인데
그 갑자기 좀 번했는데 그 제가 전라도 여행 갔다 오면서 영상을 4개를 찍어서 만들었어요. 하나가 군산, 전주, 그 다음에 룰루레몬 아울렛, 스포티지 리뷰 이렇게 4개를 총 찍었거든요. 1박 2일 동안.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서 조회수 한 3위 정도 될 정도로 조회수가 많이 높아요. 한 5만 정도 나왔고, 스포티지 리뷰도 거의 1만 몇천이 나왔고, 전주도 거의 4천, 5천이 나왔습니다. 이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200 이 정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조회수였지만 좀 아쉬웠던 건 제가 군산에서 찍었던 거를 이렇게 제일 재밌게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저의 인지도도 없고 저의 매력이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돼서 조회수가 그 4개 중에 제일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 배부른 소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쉽다. 군산 여행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만들면서도 재밌고 제이한테도 재밌다고 말했는데 제이는 재미가 없다고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 혼자만 재밌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하지만 저희 아내랑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몇 번씩 봤다. 이제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데카트론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낮은 영상이 있는데 이제 5,000원에 들을 수 있는 데카트론 러닝 클래스라는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었어요. 잠실점에 방문을 해서 제가 5,000원을 내고 러닝 수업을 들었던 영상인데, 앞에는 똑같이 저희 스웨덴 서울에서 어깨 운동 했던 영상이고 뒷부분은 데카트론 수업을 들었던 건데,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은 이 두 개를 분리를 하던지 그냥 데카트론만 찍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이제 스웨덴 서울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데카트론 그 러닝 클래스라는 주제와 너무 맞지 않는 느낌이 처음에 들었다고 해야 되나? 두 번째로 아쉬운 건 제가 어쨌든 시간도 내고 돈도 투자해서 나름 도움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기대를 하고 만들었던 콘텐츠인데 생각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진 않았다.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러닝 클래스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함 많이 없으셨나 봐요. 뭐 지금도 추천드리는 건데 저는 거기 수업 근데 진짜 초보자분들이 가서 들으시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매주마다 거의 수업이 있고 5,000원으로 예약을 해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선수 출신 강사님들이 와서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스킵도 한번 처음으로 제대로 배워봤고 존투 러닝도 같이 하고 할인 선물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그냥 아쉬웠다.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조회수 때문을 떠나서 그냥 러닝 어떻게 준비 운동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 이제 선수 출신 분들이 알려주신 거를 제가 체험하는 걸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아쉬운 영상 두 번째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영상을 뽑아보자면, 제가 이제 살아왔던 얘기들을 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제 나름 필살기라고 생각하고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몸무게가 거의 110kg 정도 나갔었어요. 원래 한 23 이때까지는 굉장히 비만으로 살아왔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몸무게를 어떻게 뺐는지 뭐 중간중간 바디 프로필도 찍고 여기 스웨덴 서울도 오고 이런 얘기에 대한 그냥 혼자 주절주절 했던 내용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준비 없이 찍은 것 같고 썸네일 같은 것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좀 더 구독자가 많이 채워졌을 때 진짜 제 이야기를 좀 준비 열심히 해서 편집까지 제대로 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영상 첫 번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제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연결이 쭉 돼서 아내도 만났고 아내를 만났으니까 저희 아기도 낳았고 이 스웨덴 서울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제작을 할 생각도 있을 정도로 저는 제가 살 뺀 거에 대한 자부심도 나름 있고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너무 빨리 올렸다 이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아쉬운 영상 첫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제가 뽑아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베스트 3를 3가지는요, 제일 잘 살 땐 3가지, 제가 좋아하는 영상 3가지, 아쉬웠던 영상 3가지, 이렇게 총 작년에 대한 이제 리뷰 뭐 연말 정산 있게 마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년 계획이라고 막 거창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목표 신년 계획을 세워보자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저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고, 도아가 이제 3월달이면 어린이집을 가는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도아가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고 있거든요. 그 모습들이 너무 귀엽고, 도아가 말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도아에 대한 영상도 많이 남기고 싶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지금 올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아를 찍으면 사실 크게 뭐가 없어요. 도아는 거의 누워만 있었고, 요즘에는 엄청 열심히 잘 걸어다니고 엄마 아빠도 잘하고 좀 크면 같이 어디 놀러도 많이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년 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봄, 초여름 이때까지는 이제 도아랑 열심히 돌아다녀야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 브이로그도 더 많이 찍어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첫 번째 목표는 도아랑 저희 가정 행복하게 지내면서
많은 영상을 더 남기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저의 신년 계획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유튜브인데 구독자 목표. 저는 구독자 5,000명이 지금 목표입니다. 이번 연도는. 사실 3,000명을 목표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1년 12개월을 풀로 좀 쓰는 거고 좀 낮게 잡으면 열정이 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5,000명으로 한 3,500명, 3,600분 정도 더 늘어야 되는 목표치인데 아무튼 저는 이번 연도에는 구독자 5,000명을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 유튜브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 제가 요즘에는 주 2회 영상 업로드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찍어내듯 만든 영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구독자 1,000명이 찍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영상을 너무 열심히 만들지 않았나. 그때 주제도 너무 많이 썼고 참 재밌긴 했는데 아쉽다. 좀 아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또 살짝 있고 근데 그런 거랑 이제 연결을 해서 그때 열정을 다시 계속 이어가면서 주 뭐 1에서 2회 기준으로 쭉 식지 않고 한 달에 그래도 5개 이상의 영상을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거, 도움이 될 만한 거, 리뷰 영상도 꾸준히 올릴 거고 체험 영상도 올릴 거고 브이로그도 올릴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아무튼 열정 식지 않고 제가 유튜브를 쭉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고 싶은 거는 제가 Q&A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Q&A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구독자가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사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까 싶어가지고 몇 명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도 저에 대한 궁금한 게 있다 하신 분들은 댓글에 만약에 남겨주신다면 제가 Q&A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3,000명은 넘어야 어떤 분들이 좀 질문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실까? 그렇긴 합니다. 뭐 저한테 Q&A 남겨달라고 하면은 어떤 신발 좋나요? 약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달리기도 더 오래 해보고 뭐 구독자 좀 더 쌓이면 일단 할 예정이고 예정이라기보다는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건 저는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닭가슴살을 보내드린다든지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이런 데카트론 이 손모아 장갑이 지금은 매진인데 가을 이때쯤 되면 또 풀릴 거니까 그때쯤 구매를 해서 어쨌든 내년이 이번 연도 안에 구독자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지금 제 유튜브 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속물적인 거지만 만약에 저를 좋게 봐주시는 브랜드나 제품들이 있다면 광고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못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광고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 목표는 5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또 목표라면 다이어트가 일단 좀 큰데 제가 진짜 살이 잘 쪄요. 먹을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잘 찌기도 하고 약간 소화비만이었던 시절이 길어서 남들보다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고 살이 안 빠진다고 하기에는 제가 식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어쨌든 동아 마라톤 전에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다이어트를 좀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로라도 제작을 해야 제가 살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연도 만들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컨텐츠이다. 아무튼 뭐 가장 큰 이번 연도 그 인생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와 뭐 동아 마라톤 이제 나가기. 요즘 어쨌든 유튜브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루고 싶은 거고 서브포 같은 경우도 진짜 굉장히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발목도 부상을 입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자신감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어쨌든 풀코스 완주가 역시 목표고 서브포를 하면 좋지만 욕심을 좀 많이 내리고 있다. 2월, 3월 되면 이제 안 아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기 마라톤도 열심히 준비해보겠고요. 이 영상도 제가 대본 같은 걸 안 짜고 막 찍다 보니까 좀 많이 횡설수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진짜 총 마무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유튜브 좀 잘했으면 좋겠고 가족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가족들이랑 함께 우리 행복한 1년 보냈으면 좋겠고 운동적으로도 다이어트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마라톤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 서울에 다니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인데 잘 열심히 또 해가지고 이번 연도도 붙어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서울을 다니려면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일단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버틸 수가 없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능력을 떠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스웨덴 서울에서 계속 붙어있고 싶다. 저를 계속 밀어붙여주는 푸시해주는 그룹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항상 그리고 제 운동적 외적인 거에서 봐도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룹이어서 여기 이번 연도에도 잘 붙어있어서 내년에도 스웨덴 서울에서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 그게 제 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운동신경도 굉장히 없고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는 저에게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도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하고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든 꼭 보답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제 자존감이 약간씩 올라가고 있고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 이제 계획하시는 일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